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공연장, 화랑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젊음과 문화의 거리 대학로. 그런 대학로가 요즘 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먹거리 타운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며 최근 맛의 거리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젊은 문화의 거리 대학로. 요즘 대학로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요. 윤태식의 맛있는 대박. 오늘은 대학로를 변화시킨 외식업계의 신화 육경희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에 위치한 대표적인 맛집들. 한식에서부터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들이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월 매출 1억 원을 넘기는 대학로의 이 대표 맛집들은 모두 육경희 대표가 운영하는 매장들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사람, 먹는 사람, 식당 내 모든 것이 음식이라고 말하는 대학로 외식업의 큰손 육경희 대표. 그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몇 분이세요? 육경희 대표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그녀의 대학로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과 회의 중인 그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만나왔던 식당 회의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네, 매주 2시간씩 좀 폭넓은 다양한 사고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제안을 해서 책을 읽고 또 그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의 장을 열어보자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게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육 대표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주 다양한 회의를 주최하고 있다는데요. 외식업 회사의 회의라고 하기엔 어딘가 특별한 분위기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정말 좀 현장에도 바빠 죽겠는데 정말 좀 너무 빈도가 높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정말 저희도 얻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런 데서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외식을 제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였던 것 같아서 내가 익혔던 것들이 직원들과 함께 익혀간다면 더 번성점포로 갈 수 있을 거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도 만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육만이 살 길이다. 저희는 네, 구호가 항상 그렇습니다. 좀 제가 정말 되고 싶은 그런 여자분으로서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고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이에요. 정말 외식업을 처음부터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된 게 저희 사장님을 통해서 정말 너무 긍정적인 슈퍼우먼이에요. 식당 안 모든 것이 음식이라는 생각으로 직원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육경희 대표. 식당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음식만큼 그녀가 가장 애정을 쏟는 건 바로 직원들입니다.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가 들른 곳은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생기 넘치는 아침 인사로 직원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선사하는 육 대표. 직원 회의에 이어 아침 조회까지 나서는데요. 이게 바로 육경희 대표식 아침 조회. 긍정 에너지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젊음의 거리 대학로답게 젊음으로 무장한 육 대표의 식당. 음식에서부터 직원들의 에너지까지 대학로의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작년 가을경 오픈해 이제 막 1년이 됐지만 벌써부터 대학로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맛집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곳. 피자와의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긴 여행, 책 한 권을 사서 이태리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 있는 모든 소개된 피자집들을 그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태리 전역에
특히 뭐 나폴리 지역에 있었지만 뭐 로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밀라노 전국에 있는 그런 피자집들을 가서 먹어보면서 국내 넘버원의 피자를 만들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이 됐고요. 팀원들부터 시작해서 뭐 셰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태리 음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식구들로 구성을 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매장은 단연 이 순대 전문점인데요. 돼지 대창에 잡채와 피를 넣어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순대. 그러나 육경이 대표의 순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제 대학로에서 저희가 젊은이들에게 이걸 먹여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다가 그런 옷을 입히게 된 거고, 구워보자. 그래서 이름조차도 젊은 순대로 지어보자. 그래서 순대 스테이크가 탄생하게 된 거죠. 건강까지 입혀서.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을 챙긴 것은 물론 다양한 순대소를 이용해 새로운 순대를 개발했는데요. 당근, 흑미, 해바라기 씨 등으로 속을 가득 채운 일명 순대 스테이크. 이런 노력 덕분일까 각종 방송 매체에 소개된 것은 물론 이제는 그렇게 강조했던 줄 서서 먹는 대학로의 대표 맛집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순대 같은 거를 여기서 직접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다른 곳이랑 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사로잡은 이곳의 인기 비결. 기존의 순대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냄새가 없다는 점인데요. 3명의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 순대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3사람이 공교롭게 다 순대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즐겨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냄새라든가 순대를 싫어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걸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그 신선한 식재에다가 기름기를 빼고 냄새를 없애고,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즐겨 먹었던 음식이라는 거를 생각해내고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야. 고문원을 뒤져보고. 네. 그러다 보니 시전서라는 조선시대 그 요리서에서 저희가 정말 잘 복원되어 있는 그런 레시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그대로 저희가 복원해보고 요즘에 이걸 똑같이 먹이기에는 좀 젊은이들에게 안 맞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하기도 하고. 처음엔 받아서 팔던 순대를 3개월간의 시행착오 끝에 자체 제작에 성공한 육 대표. 이후에도 새로운 메뉴 개발에 힘쓰면서 매장은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순대 전문점을 차릴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늘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넓은 테라스가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한다면 난 참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저 땅을 좀 사서 내가 언젠가는 저기에서 정말 내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집을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템으로 제가 좋아하는 고깃집을 열까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었는데 사실 새로운 점포를 열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인수하는데 모든 돈을 다 써버려서. 그래서 우선 순댓집 망해가는 집이었는데 이거를 좀 그대로 두기보다는 한번 영업을 해봐서 임대료가 나온다면 우리가 가고 임대료가 안 나온다면 돈을 벌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자 이랬는데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음식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점포로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2년이라고 하면 2년일까? 지금은 순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육 대표. 저희가 어원을 찾고 순대가 뭐 우리만 먹을까 뭐 프랑스에 부댕도 있고 한데 그래서 세계 각국의 순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굉장히 소세지로 유명한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 유명한 나라지만 저희와 똑같은 방식으로 순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있어요. 소세지가 순대로 불리는 그날까지 고고고 네 세계를 다 정복하는 그날까지 갈 겁니다. 내년 2014년 순대 전문점의 전국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육경이 대표. 그녀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대 전문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식 포차 등 대학로에 있는 그녀의 가게만 총 5곳. 그야말로 타고난 사업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처음부터 육 대표가 외식업의 베테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아동문학 운동가였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문화운동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한 거죠. 아이스크림, 그것도 10년 전에 오가닉이라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어떤 그 가맹점 제안을 받게 돼요. 정말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투자 비용과 뭐 중간의 과정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풀려서 좀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교수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빚을 내고 전 재산을 털어 장사가 잘 되는 대학로 최상위 상권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육 대표. 그러나 현실은 하루 매출 겨우 30만 원에 불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뭐 불이 나고 뭐 이런 그 정말 격지인데 뭐 그렇게 안 되던 매장이 이제 또 불까지 나면서 저희가 이제 그 폐업위기 또 그 다음에 그게 가맹점이다 보니까 그 본부와의 어떤 지리한 법적 싸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외식의 쓴맛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됐고요. 외식의 외자도 모르고 무턱대고 사업에 도전했던 육 대표.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을 메꾸기 위해 백방을 뛰어다녀야 했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떨어진 뜻밖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저한테 그 멀쩡한 건물이 불나서 이렇게 뭐 노란띠 쳐놓고 출입을 금지하는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흉물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 여기다가 식당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10년 전인데 그 점포가 보증금 5억에 월세 2,500만 원. 보증금으로 걸려있는 돈이 뭐 한 달 10달만 지나더라도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뭔가 도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건물주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남도 이야기라는 한정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외식업에 대해 진중히 고민하기 시작한 육경희 대표. 평소 친분이 있던 한국외식정보 박형희 대표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단단히 준비한 끝에 한정식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창한 그 슬로건을 걸고 막 한 거예요. 행사를 하면서 오픈식을. 수도 없이 많은 고객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음식은 나오지 못하고요. 고객들은 밀려 들어오고 정말 주방과 홀에서 소통이 안 되고 뭐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뭐 고객 앞에서 계속 무릎 꿇고 잘못됐다고 비는 현상이 벌어졌었죠. 손님들이 권했던 한정식 집을 시작으로 전라도에 유명하다는 한정식 집이란 집은 모두 답사하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육 대표. 남도 음식에 관련된 책자에서부터 경영서까지 수백만 원 어치를 구입하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내가 이걸 해야 된다면 과연 스스로 답을 찾아야겠다. 정말 운동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이제 남도 여행을 제가 떠나게 됩니다. 남도 음식을 뭐 오랫동안 해왔던 식당들, 50년, 뭐 20년 이런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지에 가서 정말 음식을 직접 먹어보고 나는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가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5월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3개월 후에 8월에 제 오픈 같은 제 작품으로서 다시 새로운 점포를 이제 만들어나게 돼요. 3일 만에 앞에 저희 대학로 옆에 있는 대형 병원에 실려가게 돼서 열흘 만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때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직원들은 서로 뭉치는 계기가 됐고 이제 그 이후로 음식에 대해서 하나씩 맞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렇게 단품들로 시작했다면 코스 메뉴를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나가고, 그래서 한 10달 정도 된 연후에는 저희 식당이 정말 줄서는 식당, 흑자 전환을 하게 됐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처음 흑자 전환을 했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처음으로 성공이라는 기쁨을 느껴본 육경희 대표. 줄서는 식당은 드디어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대학로가 참 입지적으로 좋은 경쟁력이 있어요. 뭐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몇몇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그 연예인이나 연극인들이 올 수 있는 곳,
뭐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게 많았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기도 했지만 가장 큰 거는 또 연극 극장들이 많다라는 게 또 이점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말 극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뭐 일례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줄 서는 것뿐만 아니라 예약도 조율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데서 다른 한정식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11시 반 예약, 1시 반, 3시 반, 5시 반, 7시 반, 9시 반. 그러니까 참 다시 돌이켜서 1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그 영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활기 넘치는 매장이었죠. 뭐 줄 서는 건 물론이었고요. 처음으로 외식업의 매력을 느낀 육경희 대표. 그렇게 그녀의 꿈은 아동문학운동가에서 성공한 외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외식업 사업에 뛰어들면서 사업은 승승장구, 점점 확장되어 갔는데요. 육경희 대표는 10시만 되면 깜깜해졌던 대학로에 처음으로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대학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선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있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는데요. 저희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결혼해서 시댁의 부모님들도 굉장히 보수적이셨어요. 뭐 남편도 뭐 보수적이고 이제 학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다 반대. 결국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후에는 가족들이 따뜻한 격려. 특히 뭐 남편은 역시 네가 잘해낼 줄 알았다. 그런 격려를 하고 뭐 아이들이 한참 사춘기 때 그런 일을 하느라 참 보살핌이 많이 적었었는데 지금은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네 반듯하게 잘 커주어서 고마울 뿐이죠. 아들. 엄마인데. 밥은 먹었니? 국정공방, 수억대의 빚, 깡패들의 협박까지 수없이 힘든 나날을 겪었던 육 대표가 이렇게 밝을 수가 있는지 믿기지가 않을 정도인데요. 너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최고의 신념인데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그게 에너지가 전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고요. 노홍철도 울고 갈 초긍정왕 육경희 대표. 바로 이런 성격이 지금의 그녀를 있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정식 집과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된 육경희 대표. 바로 그 결정체가 지금의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순대 전문점인데요.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시죠. 정말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뭐든지 끝장을 보는 성격, 그런 분이십니다.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고 말하는 육경희 대표. 매일 아침 수백 명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며 직원 교육에 힘쓰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쯤이 되면 그녀가 특히 신경 쓰는 것, 바로 직원들의 신년 계획서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신년 초면 다 씁니다. 자기가 목표하고 이루겠다라는 거를. 근데 정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선 제가 뭐 내년에는 몇 개 점포를 오픈하겠다? 그 이상을 해내고요. 뭐 이런 일을 만들겠다 해내고요. 직원들이 썼는데 직원들 또한 그걸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뭐 매년 하니까요. 이제 당연한 게 됐고요. 실제로 써서 해보니까 이루는 직원들도 많고요. 저도 그 신기를 경험했고요. 저희가 항상 뭐 안 되는 건 없다. 예스, 무조건 예스. 저희 회사 모토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직원에겐 솔깃한 조건을 걸어 사기를 복돋기도 한다는데요. 회의를 하다가 제가 어떤 그 매출 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은 내가 생각해 보니 수직 상승이 있어서 이러이런 매출을 목표로 해서 해봐라 그랬더니 뭐 저희 점장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직원들이 지금도 이렇게 잘 되는 매장에 다 죽은데 그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순간 제안을 했죠. 네가 그 매출을 달성한다면 그날 그 매출량 모든 전액을 너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 네, 너무 크게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주인공이 있네요.
이러고 말았어요. 순대 전문점의 오픈부터 지금까지 6대표와 함께 열심히 달린 유광열 과장. 거액의 인센티브 제의를 받고 더욱 박차를 가한 덕에 실제로 매출 진장의 꿈까지 이뤄냈는데요. 저는 절대 대표님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그 비슷한 매출을 올리기 시작한 때부터 가능하겠구나 해서 정말 이번 달 안에는 꼭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직원들과 해보니까 아예 목표를 넘어서 지금은 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건네줄 때는 약간 좀 크게 질렀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곧 자신의 재산이라는 6대표. 자신은 좀 덜 갔더라도 직원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가족보다 가끔씩은 제가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정말 비난 아닌. 아니 뭐 엄마는 그렇게 회사의 식구들에겐 항상 따뜻한 애잔한 눈빛을 보내면서 왜 저희들에겐 이렇게 엄격한 눈빛으로 이러긴 하는데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제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요. 뭐 사랑스럽고 뭘 다 줘도 아깝지 않다. 육경희 대표는 자신의 성공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늘 뭐 이게 분명히 잘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안 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분명히 해내고 말 거야라는 자신감이 또 있어요. 인생 선배이자 외식업의 선배로서 그녀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환상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환상.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외식의 이렇게 혹독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좀 내가 슬기롭게 어떤 위기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지 않나. 불해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상어. 그래서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도전을 향해 목표를 향해 항상 쉼없이 움직이는 육경희 대표. 그녀 역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